아니구나. 그러셨구나. 하는 거 길게. 본격 주역 창업 방송. 그건 어려운 건 묻지 마세요. 이 얘기만 몇 번째 듣는 거야 지금. 성공한 쓰레기다라고 나와요. 전체 관람가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너무 노골적이다 진짜. 확실히 틀에 박힌 대답.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약서가 계속 나오거든요. 처음에 맥이랑 딕이랑 그리고 그 레이크록이랑 맨 처음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어쨌든 수익을 부동산으로 올리면서 나중에 또 다시 계약서를 2번 쓰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약간 맥이랑 딕이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피해를 입잖아요. 맥가딕이 속았다기보다는 맥가딕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한 거죠. 맥과 딕이 어떤 점에서요? 계약을 위반했으면 계약을 파기했어야죠. 맥가딕은. 아, 레이크록이 계약을 레이크록이 위반했어. 위반했으니까. 위반했으면 맥가딕은 계약을 파기하면 돼요. 계약 이행을 안 한 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맥가딕이에요. 파기 못했던 뭐 사인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아니 착했던 것 같아요. 맥이랑 딕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야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자기들 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 양반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걸 갖고 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있네. 저는 생각보다 돈이 잘 들어오네 이거니까. 아. 그렇죠. 저는 그게 만족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계속 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약 이행을 안 한 거는 맥가딕이에요. 파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맥가딕이 순진한 게 아니에요. 영화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나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피해자 코프레스 비슷하게 하는데 코스프레. 죄송합니다. 네. 콤프레스는 내가 어쨌든 맥가딕은 제가 보기에는 결코 순진한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는 이제 챙길 걸 다 챙겼는 거. 결국 팔아넘길 때도 보면. 그 당시에 1950년대 100만 불씩 그러니까 세금 빼고 100만 불씩 챙겼잖아요. 지금도 한 10몇 억 되죠? 한 15억 지금도 되겠죠? 10매덕인데 그 당시였으면 최소한 거의 10배는 더 할걸? 그 당시 물건 치면 몇백억이죠. 몇백억이었어. 몇백억이고 사실 요즘 만약에 스타트업이 그렇게 했다면은 정말 엄청난 성공 사례로 나오죠. 그렇죠. 네. 나는 그거 팔고 성공 이래가지고 강의하면서 책 쓰고 막 네. 아니 엄청 성공 맞았고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아쉬운 건 것이 나 이제 요즘 치면 삼성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건데 그건 사실 욕심이죠 좀. 아니 근데 보면은 로열티에 대한 계약이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 구두 계약을 해버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지금의 1%를 로열티로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에 뭐 1억 정도로 환산이 된대요. 네네. 1억이 아니고 그 1%면은 지금 거의 뭐 몇 천억의 수준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엄청, 1%가 엄청 큰. 저는 그냥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봤을 때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왜 보통 저런 경우 요즘 흔히 하면 이면 계약을 쓰거든요. 근데 이면 계약이요? 이면 계약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이면 계약이 뭐예요? 2번 계약하는 아니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계약서가 네. 있고 그다음에 둘만의 별도의 이제 비밀리에 맺는 따로 보통 계약을 보통 흔히 우리 보면은 뭐 프로야구 선수 보면 연봉 뭐 갖고 해가지고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면 계약한다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좀 만족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만족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거 이 사람들도 맥 형제가 비록 영화에서 순진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장사를 몇십 년 한 사람인데 사람 볼 줄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조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 계약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안 줄 것 같았기 네. 때문에. 맥가딕은 굉장히 영리한 친구들이에요. 자기 나름. 지금 처음에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썼어. 실제로 레이크록이 뭔가 바꾸려고 할 때. 계약서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마. 이렇게 완전히 자기 손하기 위해서 다 컨트롤했어요. 매년 로얄티를 받으면서. 그래서 맥가딕 그 레이크록이 참 끊임없는 집요하다라는 게 안 바꾸면서 한 거잖아요. 안 바꾸면서 그거 안 바꾸고 다 한 거잖아요. 안에 없는 내용을 밖에다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이크록은 대단하다라는 게. 근데 어쨌든 그 계약서라는 게 좀 외국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쓰자 이런 게 좀 정서상 너를 못 믿는다 이런 느낌처럼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저도
계약서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잘 가고 싶으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가고 싶으면 오히려 계약서를 써야 되고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야지 탈이 안 나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계약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도 계약. 사랑한다 이렇게 쓰지 말자 그러면 너 내 보기 싫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하고 끝날 거야? 아니잖아.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자. 이런 멘트를 활용하시면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근데 이 계약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거죠? 원래는 그냥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네. 발생시켜요. 네. 법정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증이라는 절차를 걸거한다든지 공증. 이제 그 사무소 가셔가지고 돈 좀 내시면은 네. 공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켜지지 않을 때 공증 사무실에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저 공증을 하고 안 하고 해서도 또 절차가 더 길고 짧고 같은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자기의 그 비즈니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흔히 쓰는 어떤 그런 그 계약서 포맷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준비성이 좋은 CEO, 그러니까 대표자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들을 좀 많이 평소에 좀 준비를 해놓죠. 그렇게 잘 분석해서 그게 자신의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좀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놓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해야 놓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좋겠네요. 작업자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소홀해요. 어렵거든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하고. 부분이. 네.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게 변호사를 쓰면 비싼 것처럼 느낀대요. 좀 네. 변호사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 그것도 있지만은 저 흔히 이제 하는 말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멘토링 할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싸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왠지 가장 사람들을 싸다. 보면 특히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뭔가 뭐 전문가 수당을 주거나 뭐 하니까 내가 하기에 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표의 어떤 그런 시간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집중하고 나머지 뭐 돈으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 같으면 돈으로 그냥 하는 게 그게 가장 저렴해요. 뒤탈이 없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를 꼭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이런 거는 좀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변호사랑 같이 얘기를 할 거더라도. 사실 우리 스타트업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지만 변호사 대동하고 써보신 적 없잖아요. 변호사한테 의뢰를 그러니까 이제 문서에 대해서 아는 내가 드래프트 변호사님한테. 버전이 나오면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안을 이렇게 잡는데 일단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게 이 계약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너 뭐 받을 건데 상대가 받을 거. 그다음에 그 받음으로써 내가 받을 대가. 그리고 이게 지켜지지 언제까지 지킬 것인지, 기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물을 것인지, 그 페널티에 대한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건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를 휘황찬란하게 말장난을 해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뭐 그런 그럼요. 게 있나요? 빠져나갈 구멍들을 뚫어놔요.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대등한 계약이면은 사실 독소 조항이 없어야 돼요. 네. 독소 조항이면 이걸 계약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절대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수주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받다 하더라도 바꿔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내가 좀 독소 조항 같은 거 무조건 네 잘못이야 이런 식의 것들은 좀 빼낼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보시고 내용들을 애매하다 싶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문구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애매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바꾸는 거. 계약서 내용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 거. 보통은 그냥 수정은 하죠. 수정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거 빼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실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계약 단계 가면은 뭐 계약서 쓰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이제 계약서를 주고받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게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뭐 했던 업체 하나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오케이 그럼 계약합시다 말 떨어지고 계약서 애가 도장 찍기까지 한 2달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계속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한번 안을 보내면 다시 그쪽에서 다시 또 수정해서 오고 계속 이제 조율하고 끝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 문구 꼭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예.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은 좋지만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최소 비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 힘들었다 오늘. 마지막 왜 질문인데. 이렇게 힘들지? 터가 안 좋은 거 같아. 아니 오늘 점심을 뭐 드셨죠? 오늘 버거킹. 버거짱을 먹어가지고. 이 빅맥의 저주 아닌가 싶어요. 아니 오늘 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영화 파운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 말만은 내가 꼭 남기고 가고 싶다 하는 어떤 지혜의 말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연장자부터 한번. 네. 내 이 말 오늘 꼭 하고 싶었어. 이 말이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인가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네.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최고 좋은 것이 최초로 시작해야 된다. 브랜드가 최초. 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최초로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네. 시작하고 결국은 그거가 잘 됐을 경우에는 지키기 위해서는 독점을 해야 돼.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독점을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게 다시 말해서 최초로 시작해서 독점으로 완성하는데 독점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잽싸게 팔아치워야 돼. 그게 엑시트. 요즘 얘기하는 엑시트. 그죠? 그게 최초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봐요.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최초라는 게 뭐 꼭 이 세상의 최초가 아니더라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독점이라는 게 꼭 이 세상의 독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나만의 독점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영역의 독점.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면 이제 요 딱 줄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만큼 큰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요만큼 크고 싶으면 그만큼 크는 거예요. 네. 예. 내가 정말 큰 어떤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충분히 컸다라고 이 만족하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성장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레이크록의 말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왜 몰랐죠? 생각하는 만큼. 예. 레이크는 저- 와이프를 버리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입니까? 아니, 제가 다시 봐야 되겠네요. 네. 영화 보고 오신 거죠? 저 보고 한 번 봤어요. 성장하고 싶은 만큼 성장한다. 생각하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보는 생각하는 거죠. 만큼 그래서 영화에서 성장한다. 보면 이제 그 맥 형제들은 그냥 거기에 안주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 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렀던 거고. 거기까지가 맥 형제의 그릇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네네. 그렇구나. 지금 또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어서 막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예전에 한번 보고 네. 또 요 근래 또 보고 또 보고 났는데 또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 파운더라는 영화가 그냥 흥미로 보면 정말 흥미예요. 치정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마누라 버리고 나 잘 살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번 느낌. 근데 이거를 창업자의 관점에서 사람과 전쟁. 눈 맞았네. 이렇게 출장 갔더니 마누라 기껏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아직 파운드의 사람과 전쟁 보자 하나.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걸 진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를 보면요, 저 안에 모든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저기 영화에서 진짜 뭐 하나 버릴 게 없었다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게 영화로 보는 창업 야사인데 사실 적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영화예요. 창업자가 안 봤으면 좋겠어. 나만 알고 싶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어. 살을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제 아까 이 노하우를 공개 뭐 그런 네. 얘기 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 저 영화를 누구나 다 봐도 예? 사랑과 전쟁으로 예, 볼 거야. 어떤 사람 이 영화를 이거 사랑과 전쟁이라고 본 사람이 있는 그렇죠. 반면 직장이면 사람과 전쟁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직장인이라면 네. 저는 저기서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고르는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서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 또 방법을 찾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가속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내 상황에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영화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창업자들이라면은 일단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 말이 이해될 때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걸 끝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지금 나만 알고 싶어서 아니 그냥 한 말씀 정의하기가 힘든데 하나 또 꼭 오늘 중에 중요한 거는 정리가 사실 안 돼요. 지금 정리가 안 돼. 나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는 하나 배워간 게 스케일업이라는 스케일업. 네, 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럼요. 아, 훌륭한 마무리. 네, 이렇게 창업은 한편의 영화 같다고 하죠. 그 영화의 끝이 얼마 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처럼 모두에게 좀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해피엔딩이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박 해피엔딩을 위해서 저희 모든 멘토님들과 제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크멘토쇼 영화로 보는 창업여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